좀 정리를 해보면 특검보 관련해서는 지금 청와대 8명을 추천했고 청와대 지명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 내일쯤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사 준비 아직 안 돼서 내부 조직 구성하고 있고 업무 분장 짜고 있다는 얘기했고요. 윤석열 검사는 오늘 인사차 방문한 거다. 파견되면은 사심 없이 수사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사무실 관련해서는 강남 지역에 사무실 마련할 예정인데 내일쯤이면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도 있다. 일주일 정도 내부 수리 기간을 집기 같은 것을 마련하는데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칠 거다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사무실 없다고 기록 검토 안 할 수는 없지 없다.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 또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얘기를 예. 하고 있기로를 22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다 준비하는 데 쓰는 것은 국민에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 했고 기록을 이제 수사 기록 사본을 강조를 네, 했었습니다. 사본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검찰의 수사팀들과의 뭐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둔다거나 아니면 혹시 그쪽 수사가 지금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검찰이 진행했던 부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예. 우리는 사본을 보고 별도로 보지만 검찰의 부분을 지금까지의 수사를 좀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의미를 볼수 강조하셨다고 있겠군요. 보이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 없어도 기록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정이 된 특검에 대해서 기록 사본을 각각의 네. 업무 분장을 한 다음에 파트를 나눠 가지고 그 부분의 기록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동시에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사무실이 완성이 됐을 때 네. 이미 검토가 된 거 그리고 그 기록 검토 중에 수사팀들 체계를 갖춘 다음에 일을 바로 추진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이영렬 서울지검장 검사장관은 전화 통화만 지금까지는 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좀-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수사의 협조 여태까지 검찰이 이뤄놓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온당하게 하되 네. 그다음에 검찰은 그렇다고 검찰 수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어떤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도 네. 상징적으로라도 아마 그런 식의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다뤄지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약간 주변적인 것들까지도 다 다룰 수 있다. 뭐 유사 종교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풀어야 할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한번? 일단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이 과연 될 수 있느냐라는 뇌물죄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그렇죠. 시급한 거죠. 이 부분에 검찰에서 처음 수사를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 상황이 굉장히 급진전들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비서관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체포를 했었을 때 나오면서 휴대전화가 나오고 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수사를 처음부터 직권남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했을 때와 네. 처음부터 뇌물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했었을 때는 찾아가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와 나중에 방향이 완전히 좀 너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그럼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네. 한 번 더 보겠다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 것이고요. 방향에 맞춰서 이제 어떤 법리를 이제 그 법적으로 봤었을 때 뇌물이 되려면 어떤 것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요건들에 맞는 것들이 과연 충족이 됐는지를 다 찾아보겠다. 그리고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 이런 네. 어떤 계획일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뇌물이 됐었을 때 과연 그게 최 씨나 혹은 측근들의 어떤 국정농단과는 어떻게 연결이 됐었느냐. 예. 그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문건 유출이 결국이 된 게 아니냐.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 묶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수사를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의료 게이트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대리처방 의혹이라든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 7시간의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부분도 들여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그 했습니다. 지금 뭐 세월호 7시간 내지는 최태민의 뭐 종교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예. 일각에서는 이 특검이 물론 100명이나 되고 사상 최대 규모이고 또 기간도 한 120일 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 이것저것 들쑤시다 보면 성과를 못 얻는 게 아니냐라는 네, 우려를 그런 합니다. 우려가 지금 벌써 예, 나오는 그 것 우려가 같습니다. 나오는 것도 예.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됐었을 경우에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네. 하겠다는 거지 초점이 흐려진다라는 의미로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네. 원래 제가 잠깐 같이 뭐 모시고 일을 했었을 때 당시가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과 관련된 일이 진행됐던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때시군요. 예. 예, 그때도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렇게 큰 사건일수록 오히려 초점을 모아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빨리 잡아내는 게 네. 수사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언뜻 기억이 납니다. 번뜩. 그래서 그럴 걱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고 중간에 가지치기 해가면서 이제 그렇죠. 120일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예.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의혹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기저를 들여보는 데 있어서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겠다라는 정도로는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안 봤던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물론 이제 피의 사실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한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아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다음 주 아마 수요일이죠. 채택이 예.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이 참 이제 집을 참 비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게 법과 체계라는 게 있긴 예. 한데 그게 남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선례가 아닌가. 7일 전에는 원래 국정조사 증인으로 되려면 소환장을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게 네. 법인데 집에 안 들어오니까 소환장 전달이 안 됐다. 가족까지 다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환장을 나는 못 받았으므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 지나가는 법적으로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네, 법을 법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법을 잘 알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네.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벌어진 해프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언론이 그렇게 매일 집을 찾아가서 거의 보도가 됐었는데 집 주소를 몰라서 송달이 늦어졌다, 발송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게 네, 어떻게 예, 이해를 해야 참 될지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뭐 필요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이름이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던 것 중에 예. 우병우 라인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었고 혹시 뭐 박영수 변호사도 그쪽에 관여된 게 아니냐는 네. 식으로까지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한 이유는 들어본 적이 없지는 않겠죠. 지금의 이렇게 언론의 상황이 많이 예. 거론이 됐다는 의미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인연들이 혹시라도 있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일을 네.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예. 지금 이렇게 특검이 시작되면요. 검찰에서 지금까지 수사하던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특검으로 넘어가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나머지 부분적인 것들을 수사하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이끌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까지 특검에서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본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를 네. 드렸고 또 사본이라고 한 확보를 해서 기존의 검찰 수사 부분을 존중을 하면서도 새로운 영역을 또 찾아서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혹시 기존에 기소되던 부분을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어느 쪽이 기소를 담당하게 될지 계속해서 이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기소를 계속하면서 예. 추가하는 방안으로 갈지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죠. 예. 뭐 105명 인력이 동원된 슈퍼특검 120일 동안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120일 동안 다 못 밝혀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밝혀진 것만 이렇게 국민에게 보고를 하고 종료가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연장은 힘든 건가요? 그 연장 자체는 특검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게 1차 예. 연장에 한해서 30일 동안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총 120일이 된 120일이기 거죠. 때문에 특검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고 기소를 그때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소가 될 때까지는 7개월 정도가 걸리겠죠.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수사와 기소는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소하고 공소가 유지되는 부분까지는 특검이 관여를 하겠죠. 네. 남은 부분을 법정에서 마치는 것까지. 수사는 120일로 한정이 되지만 법정에서 마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면 그 이유는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할 수도 할 있는 수 있고 그런 나오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부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